안녕하세요. 3교류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5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0월 3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0월 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기해년 갑술월 신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신금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 어저께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신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이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 쉽게 우리가 연상할 때는 쇠붙이라든가 쇠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쇠덩이, 쇠붙이, 이거는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 완철금,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무쇠와 같은 것이 바로 경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공부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좀 약간 다릅니다. 양금은 약간 거칠고 투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는 경금에 비해서 좀 부드럽고요, 유연하고,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연약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유를 할 때도 경금과 같이 무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은 있죠. 우리 금은 보석이라고 하죠. 금은 보석 같은 것 내지는 반지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요. 목걸이 한 번씩 다 가지고 계시라고 봅니다. 요즘은 남자분들도 이제 금목걸이, 은목걸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 모두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서 도자기 같은 것도 신금,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것도 신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유리 같은 경우는 강화 유리 같은 거 있죠. 굉장히 탄탄하고 오한마 망치 같은 걸로 쳐도 잘 깨지지 않는 그런 강화 유리 같은 경우는 같은 같은 유리라 하더라도 이거는 경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거와는 다르게 좀 연약한 크리스탈 같은 거 있죠. 집에서 이렇게 와인잔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크리스탈, 좀 유리잔 같은 거 해당이 되죠. 이런 것은 좀 같은 금, 유리라 하더라도 신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또 얼음 같은 거 있죠. 얼음 같은 경우도 신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같은 경우는 개수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원래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얼음이 녹게 되면 개수로 볼 수가 있겠지만, 녹지 않은 그냥 우박의 상태에서는 그거는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같은 우박이라 하더라도 좀 덩치가 크고 무게가 좀 우박 같은 경우도 큰 거는 운석, 주먹만한 것, 골프공만한 거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 것은, 그런 사람이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무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같은 우박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좀 약간 묵직하고 크다 싶으면 이건 경금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양이냐 음이냐 양이냐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크고 거친 것이 양에 해당이 되고, 그거에 비해서 약간 연약하고 부드러움은 음에 해당이 되는데, 부드러운 것끼리도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놓고 보면 그 중에서도 같이 부드럽다 하더라도 약간 좀 더 거친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쉬운 말로 조폭들도요, 조폭 하나만 있을 때는 그것이 조폭인지 거센지 몰라요. 근데 조폭 둘 갖다 놓으면 서로 알력 다툼을 하면 네가 센지 내가 센지, 거기서 음양이 나눠지게 되죠. 거기서 이긴 조폭이죠. 그러면 그 조폭은 또 다른 조폭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그 조폭이 또 이기면 또 양이 되겠지만, 지면 어떻게 돼? 그때는 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말로 격투기에서 이제 토너먼트로 가게 되면 계속 이기고 진출하게 되면 양양 계속 승전을 하게 되지만, 한번 지게 되면 음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진취해서 나아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개념이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비유를 하는 것도 이렇게 금은 보석 반지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겠지만, 같은 반지를 놓다 하더라도 좀 더 크고 단단하면 반지라 하더라도 그거는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신금과 경금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반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신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놓고 보시는데, 일단은 신금은 경금에 비해서 약간 부드럽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연하고, 그 다음에 비율할 때 이렇게 보석, 반지, 금은 보화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하고 신금하고의 차이는 일단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투박하고 거칠고 그 다음에 완악하기 때문에 좀 불로서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물론 이제 경금도 불이 없을 때는 수를 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신금과 경금의 차이는 경금은 불로서 다스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이미 불로서 다스림을, 즉 기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보석이라든 반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금강석에서 금을 캐내 가지고 금을 녹여 가지고 보석이라 반지와 같은 형태를 갖춘 기물을 만든 거잖아요. 이걸 다시 불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녹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거는 신금으로서의 용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원철, 그냥 원석으로서 경금으로서의 용도밖에 없는 것이어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극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항상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들 집에 뭐 반지라든가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있을 거예요. 꼭 뭐 이런 금은보화가 아니더라도 대대로 내려오는 도자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도자기 같은 걸 어떻게 돼? 함부로 저 광이라든가 창고 같은 데 처박아 놓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눈에 잘 띄는 데다가 장식장 같은 데다가 딱 넣어놓고 주기적으로 잘 있는지 깨졌는지 애들이 돌을 던졌는지 어떻게 해서 흉이 났는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또 광약이라든가 좋은 천 같은 걸로 반짝반짝 닦죠. 그 다음에 뭐 결혼 반지라든가 다이아 반지라든가 보석함에 그런 거 뭐 걸려 있는 데다가 흙 있는 데다가 막 던져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보석함, 깨끗한 보석함에다 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밖에 나갈 때 부착, 뭐 귀걸이 뭐 이렇게 부착해서 나가기도 하는데 그 녹이 나 있거나 먼지가 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항상 맑고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내서 항상 반짝반짝 빛나게 관리를 하는 것인데 바로 임수가 그와 같은 관리, 기운덕을 반짝반짝거리게 닦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의 특징은 뭐냐면 청징, 맑고 깨끗함에 따라서 청징함을 매우 좋아한다. 이 청징함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개수라고 하는 것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요. 일단 금이라든가 수 같은 경우는 맑고 깨끗해야지 만약에 저것이 탁기가 있다라 하면 금은 어떻게 돼요? 녹이 쓰는 것이고요. 물은 탁해져서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그런 오염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과 수는 오행의 특성상 뭐예요? 맑고 깨끗함을 희하는데 금 중에서는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것이고요. 수 중에서는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 근데 큰 틀로 놓고 봤을 때는 금수는 모두 어떻게 돼요? 맑고 깨끗한 것을, 즉 청징함을 가지고 귀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임수를 대동해서 신금을 항상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술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술월.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가을, 늦가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요. 기운은 어떻게 돼요? 다음 술월이 지나서 해월로 가게 되면 입동을 지나면서 바로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운은 차갑고 뭐예요? 그 다음에 술토는 건조하다 해서 기후 자체는 차가우면서 뭐예요? 건조한 그런 기후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가을 수월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물론 지금 논밭이라든가 이렇게 추수를 다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실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사과라든가 배 같은 것도 이제 따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논에 벼가 자라고 있는데 비가 막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결실을 맺어서 뭐라 그럴까요? 벼알 같은 것이 튼실하게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데 비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물이 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부패되는 거죠. 부패.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가운 햇볕 같은 것이 있어주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기온은 차갑고 건조한데 물론 가불목 같은 경우가 생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가을 같은 경우, 술월 같은 경우는 기온은 차갑고 약간 건조한 그러한 날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충미월이죠. 충미 어제 내일도 말씀드렸죠.
드릴 거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술충묘는 4개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묘, 즉 토가 왕한 계절이에요. 토왕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건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맑고 깨끗한 청진함을 좋아하게 되는데, 원령 자체에서 토가 있게 되면 이 토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토라고 하는 건 토생금이라고 해서 금을 생조해 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신금 자체의 특성은 물론 어머니가 나를 생조해 주는 것, 약할 때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신금이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혀진다. 이걸 갖다가 오금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금. 그래서 토가 금을 생해서 생조해 주는 것은 좋지만 먼지가 끼는 거하고 똑같고요. 녹이 나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흙에 쌓이는 거하고 같죠. 오금되는 것 정도는 그냥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데, 이것이 토후 매금이 되면 땅속에 묻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반지, 여러분들 반지, 보석, 결혼 다이아 반지를 갖다가 땅에다 묻어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찔한 겁니다. 그죠? 맑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 땅속에 묻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는 것은 또 둘 때 치더라도 녹이 나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광택이 사라지게 되면 그건 기금속으로서의 용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 같은 거 임수로서 도세주 하는 것을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고,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걸 보게 되면 오금되거나 토후 매금되는 것이 가장 신금 자체가 좋아하지 않아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금이 진술충미 월에 태어나게 되면 토가 왕한 그런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최소 오금, 금을 더럽혀지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태가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이때는 매금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것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10중 8구는 뭐예요? 매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땅 속에 반지가 있으면 일단 땅 속에서 반지를 꺼내는 것이 일단 우선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 줘야지만 땅속에 묻혀져 있는 신금을 꺼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임수가 있어서 꺼낸 반지를 어떻게 돼? 다시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신금으로서 도세주옥할 수 있다. 그러면 땅속에 묻혀져 있는 반지를 꺼내서, 그죠? 임수로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먼저 간목을 쓰는 것이 우선이죠. 땅속에 묻혀져 있는 것을 꺼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목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때는 선후가 바뀝니다. 무토, 기토가 투출했을 때는 간목을 먼저 주용하고 나중으로 임수를 쓰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기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고 지지에만 있을 때는 뭐예요? 이때는 굳이 매금까지는 아니고 오금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로서 먼저 신금을 도세주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또 혹시나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때에 토가 오게 되면 이때는 신금과 임수를 모두 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을 약간 보험 들어주는 개념으로서 간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을목은 기토 같은 것이 왔을 때는 을목은 기토의 7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을목이 7살이기 때문에 능히 을목 가지고 기토는 제할 수가 있는데 무토는 을목이 제할 수가 없다. 제하려고 마음은 있겠지만 제하는 공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항상 뭐예요? 그냥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것이 그래서 더 좋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과 임수를 쓰게 되는데, 무토가 중하게 되면 먼저는 간목을 쓰고 나중에 임수를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임수를 먼저 쓰고 나중으로 간목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되면 또 임수와 간목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수가 또 있어 주어야지만 간목이 수생목, 생주를 받아서 또 토를 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겠죠.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얘가 내 자식이 되죠.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내 자식인 것이고요. 내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것이죠. 이걸 갖다가 아능생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능생아, 내가 생한 자식이 또 그 자식을 낳는다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상관생제, 식신생제 이렇게 되는 것을 아능생아 내지는 아우생아라고 해요. 능생아, 그죠? 아우생아,
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명리 용어 해설을 할 때 이런 거 다 설명을 다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는 요와 같은 곡세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다 좋은 그런 사주 곡세가 된다라 하더라도 뭐예요? 사주라고 하는 것, 주어지는 것 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간 특수한 경우로서 그에 맞게 용신을 취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수월이라 하더라도 수가 너무 많게 되면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일간 신금을 많은 수가 뭐예요? 과설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술 중에 있는 무토로서 술을 제해 줄 필요도 있는 거. 이거는 그때 상황에 맞게 용신을 치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금이 수월에 태어났을 땐 원칙적인 상황, 이렇게 상관생지되는 그러한 격국이 돼야지만 중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경우에 수를 다 대비하면 좋겠지만은 만약 그러지 못한다고만 원칙적인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신금일간이 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지우도록 하고요. 자,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사주의 격, 신금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금이 뭐예요? 양토를 본 거죠. 양토를 보게 되니까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생해주는 것, 일간 입장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신금 입장에서는 저것이 인성에 해당이 되어 있죠. 인성. 그래서 이거는 인수격인데, 인수격 내지는 이거를 음대양이니까 정인이죠. 정인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간 자체 금은 좀 세력이 약하고요. 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모왕자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다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령에 있는 술토만으로도 신금 자체가 오염될 수 있는, 더욱 심하게 되면 매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지 자체에서도 축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술형도 해서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신금 자체가 이 상태에서는 완전 매금까지는 아니라도 반지가 약간 뭐예요? 반쯤은 땅속에 묻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신금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토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먼저 땅속에 묻혀져 있는 그런 신금을 먼저 꺼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임수를 먼저 쓰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간목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 주게 되면 토가 신금을 매금시키거나 어떻게 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이게 간목의 용도가 술토만 있었다라고 하면, 축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임수를 먼저 치용하는 것이 아마 정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지에 일지에 축토가 있어서 신축일지가 됨으로 인해서 신금이 오금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매금이 될 우려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간목을 먼저 치용하는 것이고요. 수월의 간목은 매우 약하죠. 그래서 수월의 간목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양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간목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지에 뭐가 있냐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해수라고 하는 것은 해중의 간목, 해중에 있는 자치장관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술토 안에는 그 지장간이 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 이건 이건 술토에 있는 거니까 이걸 쓰죠. 뭐 술토 안에 신금, 정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 안에는, 지금 말하는 이 해수 안에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해중에 있는 무토는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해중에는 간목, 임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용신 취하고 해중에 있는 무토 가지고 격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중 안에는 간목, 임수가 있기 때문에 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을 생조해 주죠. 수생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간목은, 월간에 있는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통근할 수 있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역할을 더합니다. 물론 이 해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투출되진 않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지장간 임수를 가지고 신금을 도세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광약이라든가 신금을 닦을 수 있는 천 같은 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간목도 얻었고요. 뭐예요? 임수도 지장간에 있는 임수도 얻은 거기 때문에 크게 나쁜 국세는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문제가 뭐냐면 연간에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용신으로 써야 될 간목을 갖다가 묶어놓고 있는 건다. 물론 간목이 없었을 때는 기토가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게 되고 술토, 축토에 뿌리를 둔 거기 때문에 이 기토는 약한 토는 아니죠. 그래서 신금을 매금시킬 수도 있는 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으니까 이 기토를 갖다가 그냥 묶어가지고 없애버리는 역할, 그거는 약간은 좋은 역할이라 하더라도 이 간목은 얘만 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에 있는 술토 내지는 축토가 난잡해져서 신금을 더럽혀지는 것까지를 막아야 되는데 용도가 되게 돼요. 그냥 기토하고 묶여서 기반되는 정도의 용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토가 첩신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토가 연간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 간목은 얘하고 기반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기토하고 간목하고 합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합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합해질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기토가 아니고 여기가 간목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갑기합토니까 여기가 아마도 간목이 오게 되겠고요. 간목이 올라가면 갑해는 없으니까 아마 갑자년이라든가 갑술년이라든가 뭐 갑오년이라든가 이럴 때 간목이 오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기토가 있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용신인 간목이 기토에 기반돼서 용도가 떨어졌다. 즉 신금일간이 토에 의해서 오금되거나 뭐예요? 토에 매금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생시에서 특히나 시의 천간 즉 시간에서 무토를 본다라고 하면 이건 십중팔구 매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절대 시간에서 무토를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생시 무자시를 보죠. 제가 지금 이 3류까지만 놓고 봤을 때 시간에 무토가 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신금은 뭐예요? 무토가 아무리 정인이라 하더라도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 특히나 이렇게 생시 시간에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항상 무토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매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일단 신금, 무토,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일단은 목으로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토에 이렇게 묶이게 되면 이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일시로 놓고 봤을 때도 이거는 자축합토가 되죠. 자축합토가 돼서 토가 다시 왕해지게 되고 무토는 어떻게 됩니까? 자축합에 의해서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월지 자체에 막강하게 뿌리를 두기 때문에 신금은 십중팔구 매금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인성으로 종하냐? 종할 수도 없다. 해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자시보다 더 무지막지한 건 뭐예요? 무술시가 되겠죠. 이거는 자수도 아니고 술토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술토, 축토, 술토 이거는 100% 거의 매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예요? 토후 매금이라고 하고요. 토다금매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모왕자쇠에서 이거는 신금 자체가 토에 매금돼서 녹이 나거나 이렇게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역시나 기축시가 돼도 마찬가지로 매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토가 중하기 때문에 오염되는데 어떻게 돼요? 연지에 있는 해수만 가지고 신금을 도세에 주옥하기에는 토가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수에 있는 임수 자체도 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을 얻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얻는 것 경인시가 되면 천간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하더라도 시지의 인목을 보기 때문에 이 인에는 뭐예요? 지장간 공부도 틈틈이 할 거예요. 무토, 병화,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죠. 그래서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숨어져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토도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화 간목을 쓰게 되는데 이 간목을 가지고 토를 억제시켜주면 좋을 것이다. 이 기토는 어차피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신금한테 그렇게 해는 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기토가 간목하고 합하기 때문에 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좀 유식한 용어로 탐합, 망, 생이라고 해요. 합을 탐하느라고 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여서 얘를 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토는 신금을 탁하게 만들진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월지 술토와 일지 축토가 능히 신금 자체를 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시지, 인중에 있는 간목 가지고 토를 억제시켜 줄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지지에 암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간목 임수를 모두 얻은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경금이 있는 것은 목을 갖다 억압하는 역할, 신금을 약간 도와주는 역할도 있겠지만 목을 억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신금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목을 좀 억압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이 나오는 시가 갑오시가 되겠죠. 갑오시. 이렇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토를 생략하려고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온이 낮다, 차갑다 그랬죠. 그냥 약간 조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보시면 되겠고, 간목은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간목의 뿌리가 좀 미약하죠. 연지에 있는 해중 간목과 해중에 있는 임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멀리 뿌리를 둬서 간목 자체가 이렇게 세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겠고요. 운세 자체는 어떻게 돼요? 수운과 목운을 보게 되면 수목이 살아나기 때문에 신금이 반짝반짝 윤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지로 금운 같은 거, 유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신운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은데 천간으로 들어오는 경금은 결코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목을 파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지에 있는 토가 다시 요동을 쳐서 신금을 더럽히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천간으로 경금 오게 되면 신금 입장에서는 경금이 겁재가 해당이 되고, 그 겁재가 나한테 효용성이 되는 재성을 갖다가 극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경금이 나의 재물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나를 매금시켜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사주를 보고 통변을 하고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살 주구장창 외워봤자 이런 통변은 결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살 공부보다는 이렇게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의 원리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그런 밑거름, 좋은 걸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